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컨버세이셔널 에이전트에서 플로우를 붙이는, 새로운 플로우를 만들어서 연동시키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로우를 추가하기 전에 현재 이 에이전트를 백업, 즉 익스포트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복구하는, 임포트하는 그러한 방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이전트 쪽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View All Agent가 있어요. 그리고 백업을 받고자 하는 에이전트의 이 점 3개, 점점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익스포트 또는 리스토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 에이전트가 들어가 있을 때의 현재 상태죠. 이때에는 여기 위에 있는 점점점 이걸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익스포트나 리스포트, 리스토어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 아이콘이 나타날 때는 이 부분이 익스포트와 리스토어입니다. 그래서 현재 에이전트를 일단은 익스포트 시켜볼게요. 이렇게 익스포트 시키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받을 것이냐, 그리고 환경변수, 이 환경변수는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지금 넘어갈게요. 어떤 환경을 옮길 것이냐 이고, 그리고 이제 별도의 그 빅쿼리로 이제 값을 따로 이제 뺄 때 사용되는 값인데 이것도 나중에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옮길 것이냐 또는 현재 로컬에 다운로드 받을 것이냐. 지금 이제 로컬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익스포트 누르시면 이제 알아서 값이 다운로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완료되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현재 파일이 이렇게 익스포트 됐다 나타납니다. 자, 이제 리스토어하는 방법. 리스토어는 이 에이전트를 하나 다시 만들어야 돼요.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는 이 에이전트 클릭하시면 여기에 크리에이터 에이전트가 있어요. 이걸 눌러서 기존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이죠. 빌드 유어원 선택하시고 에이전트 이름은 어, 네, 새롭게 추가하는 거니까 add 플로우를 추가하는 그러한 아, 에어컨 AS 챗봇 챗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리고 플로우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디폴트 랭귀지는 코리아 그리고 크리에이트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기본적인 플로우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플로우가 만들어지면 이 플로우에다가 아까 만들었던 그 에이전트를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리스토어 그리고 업로드 이제 여기다가 다운로드 받은 그 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리스토어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그 우리가 내보내게 했던 익스포트 했던 그 에이전트가 그대로 현재 플로우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또 다른 에이전트, 그러니까 플로우를 추가한다 그랬죠. 플로우는 기존에 만들었던 거에서 따로 뺄게요. 일단은 플로우 만드는 거에서 플러스 하면 돼요. 이거 누르신 다음에 크리에이트 플로우에서 여기다가 어, 새로운 플로우 이렇게 네, 보시면은 지금 한글도 지원되죠. 그래서 한글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값을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었던 값을 익스포트 시켜서 여기다 붙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었던 add flow agent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AS 확인이라는 이 플로우를 익스포트 시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로컬에다가 그대로 다운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여기서 추가하는 값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empty type도 일단 이것도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값도 일단은 빼겠습니다. 이게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일단 빼서 그대로 하나씩 다 옮길게요. 이렇게 옮기고 그리고 인텐트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확인이란 인텐트를
선택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운받고요. 이렇게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다 다운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추가하면서 값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추가했던 add flow 에어컨을 이동하고요. 일단 여기다가 entity type을 임포트 하겠습니다. 임포트 해서 다운로드 마찬가지로 여기에 entity type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다운받은 그 값이 그대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값이 폰 넘버 KR이었죠. 폰 넘버는 시스템에서 지원해 주긴 해요. 지원해 주긴 하는데 일단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만드는 거 마찬가지 크리에이트를 하시면 되겠죠. 크리에이트로 진행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렇게 이름을 넣고, 그리고 정규 표현식으로 값을 넣기 위해서 이 부분 정규 표현식 부분에다가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제 값을 보면 여기에 따로 뭐 별도 추가 내용 없습니다. 대신 정규 표현식을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넣을 값은 전화번호죠. 그래서 010으로 시작을 하고 0부터 9까지 세 자리 또는 네 자리로 표현된다. 그리고 뒤에 네 자리는 0부터 9까지 해서 네 자리로 표현된다. 이러한 형식의 이러한 패턴을 갖는 값이 전화번호다 라고 등록을 한 겁니다. 다음에 인텐트를 볼 건데요. 인텐트도 마찬가지 추가를 해볼게요. 인텐트도 일단은 임포트해서 인텐트 값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업로드. 자, 인텐트 정보는 이제 예약 확인이라고 되어 있죠. 예약 확인 이제 한글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는 값은 다 한글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예약 확인이라고 디스플레이 임이니까 처리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전화번호 입력해서 이 전화번호로 된 거 예약 취소해 주세요. 뭐 그런 의미이고, 이 전화번호 된 거 예약 정보 확인으로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에러 증상이 바뀌어서 다시 이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나 또는 예약 일자 확인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뭐냐면 사용자가 모든 정보 입력하고 나서 뭔가 이제 변경이 돼서 또는 뭐 취소를 하든 아니면 예약 정보를 확인을 해보려고 하든 그런 예약 정보에 대한 어떤 내용들 다시 복귀하는 뭐 그러한 내용들을 할 때 이 인텐트로 들어와라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전화번호가 들어오는 것과 아닌 것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파라미터 아이디를 별도로 해서 이게 이제 전화번호라고 해서 폰 넘버 KR이라고 이제 작성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이 값을 호출해서 값들을 확인하는 정보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플로우 값을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플로우는 플러스가 여기 있네요. 플로우에서 임포트 플로우를 누르시고 마찬가지로 업로드해서 플로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추가됐죠? 일단 현재 값을 그대로 넣었고요. 보시면 이제 AS 확인에 대한 이 플로우는 스타트 페이지, 전화번호 확인, 그다음에 입력, 그리고 고객 정보, 엔드 세션 이렇게 끝나네요. 그래서 현재 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는 확인할 것이고 없는 경우는 전화번호 입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화번호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것이고 맞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틀리면 다시 복귀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고객 정보도 현재 정보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다 맞냐 아니냐 뭐 이런 정보를 또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맞냐 아니냐는 그냥 고객 정보 출력하고 그냥 끝낼 예정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처음 스타트 페이지에서 디폴트 스타트 플로우에서 스타트 페이지를 변경할 겁니다. 여기다가는 우리가 지금 테스트라고 넣어서 이제 이게 이전에 간단하게 이 개인정보를 다 넣는 건 힘드니까 그걸 빼놓고 넘기는 걸 했으니까요. 이건 지울게요. 그래서 현재 테스트 인텐트는 삭제를 하고요. 새롭게 인텐트를 추가할 건데 추가할 인텐트가 우리가 예약 확인이었죠. 그래서 예약 확인된 정보가 들어온다면 이쪽으로 와라 라는 거고 뭐 다른 정보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정보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플로우를 적용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페이지 쪽만 처리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플로우를 처리할 건데 플로우가 이거죠. AS 확인. 그래서 AS 확인을 선택하시고 그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스타트 페이지에서 기본적인 개인정보 수집하고 증상 수집하고 이제 하는 내용들이 일로 들어올 것이고, 그게 아니라 AS 확인을 필요한 정보들은 일로 오게 될 겁니다. 그 AS 확인에 필요한 것들은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처리해야 된다였죠. 자, AS 확인 플로우를 보시면 일단 스타트 페이지에서 지금 두 개의 값이 있는데요. 첫 번째 라우터 먼저 볼게요. 보면은 session.param.phoneNumberKR이에요. 자, 이 값은 여기서 이 조건식을 넣는 건데 여기에 이 폰 넘버 KR, 즉 이전에 여기서 사용자가 폰 넘버를 입력하게 되면 그 값을 읽어두게 돼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스타트 플로우에서 우리가 아까 설정한 예약 확인을 보면 여기에 이 인텐트가 값을 받을 때 이렇게 전화번호가 입력되면 그 값을 여기에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폰 넘버 KR 여기에 저장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지고 AS 확인 쪽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전 수업에도 얘기했지만 이 정보가 이제 세션을 타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 정보를 세션에서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AS 확인에 라우터 정보를 보면은 여기에서 이 정보 세션의 파람에 폰 넘버 KR 이 정보가 널이 아니면 즉 무언가 값이 존재한다면이 되는 거예요. 값이 입력되면은 이제 이게 널이 아닐 것이고 입력이 안 되면 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값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널이 아니라면 그러면 현재 이 정보를 이 PN에 넣어라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세션이 아니고 인텐트 정보를 했어요. 인텐트 정보의 이 값이 계속 살아 있어서 넣은 거고요. 이제 이 정보가 차이가 좀 있는 게 실제로 인텐트 정보와 세션 정보가 좀 다르게 표현되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인텐트가 살아있고 어떤 때는 살아있지 않고 하는데 이것들에 대한 지금 명확하게 언제까지 살아있는지 아닌지까지 좀 파악이 지금 아직 안 된 상태라 명확히 이때는 인텐트를 쓰시고 이때는 세션 쓰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려워요. 왜냐면 이전 예제에서는 페이지에 있는 값이다 보니까 그 페이지가 페이지를 벗어나야 되면은 그냥 출력되지 않는 상황인데 인텐트는 값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직접 확인해 보시고 그 값이 존재하면 쓰시면 되고 존재하지 않으면 뭐 쓰지 말아야 되겠죠. 어쨌든 현재 정보를 이 PN이라는 파라미터에 별도로 설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추후에 같은 이름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값이 전에 전달된 값은 이 값이에요. 인텐트 안에는 파람의 이 폰 넘버 KR이죠. 그런데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정보는 폰 넘버를 입력하지 않고 넘어왔을 때에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정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지금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PN을 별도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PN 정보 두 개를 처리한 내용으로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달된 값이 어떤 값인지 확인하려고 해서 세션 정보와 인텐트 정보를 넣었고 현재 상태로 넘어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not null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넘어가는 부분은 이제 값이 입력받았기 때문에 전화번호 확인으로 넘어가겠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널인 경우예요. 자, 널인 경우는 값이 이제 존재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현재 세션 정보가 무엇인지를 출력해 봤는데 이건 어차피 없으니까 이것만 출력이 될 거예요. 그걸 보려고 하는 거고 널이다, 널로 이동했다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널 값이기 때문에 전화번호 입력이라는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전화번호 입력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전화번호 입력 페이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풀필먼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에서 PN 정보를 넣었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신 것처럼 이 PN 정보가 우리가 여기서 입력받은 값이냐 또는 이 전 상황에서 전달받은 값이냐 그 두 개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PN 정보 확인하고 이제 널 값인 경우에 넘겨서 다시 확인하는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또 이제 저는 확인을 가서 현재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풀필먼트에다가 현재 전달된 이 세션 파람의 PN 정보가 맞냐? 이제 여기서 이걸 통일을 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이 입력 부분에서 처리하는 값이 이제 그 커스텀 폰 넘버, 뭐 KR 뭐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그 정보가 여기서 먹힐지 안 먹힐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까지 테스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어쨌든 이 정보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 정보는 이제 새로 입력받은 값, 그 넘어가는 이 스타트 페이지에 넘어가는 값은 별도로 파라미터 프리셋에서 설정한 값, 이렇게 해서 이 같은 PN으로 값을 처리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 전화번호에서 이 번호가 맞으면 이 값을 처리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정보가 있었잖아요. 만들었던 정보. 이걸 그대로 쓴 거예요. 새롭게 추가한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었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 인텐트 그대로 처리를 한 거고, yes인 경우,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맞는 경우죠. 맞는 경우에는 이동하는 거는 고객 정보로 이동해서 현재 이러는 정보가 뭐다 라고 출력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객 정보를 확인해 보면 고객 정보에 풀필먼트에다가 현재 고객 정보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해서 처리가 됐고 이런 게 현재 등록된 정보입니다. 그냥 보여주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보여줬으니까 마찬가지로 라우터에서도 트루로 설정해서 마지막에는 엔드 세션이라 끝나는, 이렇게 흘러가는 정보 되는 거고요. 자, 전화번호 확인해서 만약에 노예요. 노인 경우이면 흘러가는 거는 전화번호를 다시 입력해야 되겠죠. 왜냐면 전화번호 확인이 안 됐으니까 다시 입력해서 그래서 도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다시 보시면 이 페이지를 이동해서 전화번호가 있으면 있는가, 없으면 다시 입력받는가, 그래서 이걸 왔다 갔다 처리하는 그러한 플로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뭐 플로우 흐름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입력하는 게 처음에 스타트 리소스가 AS 확인이죠. 이거는 플로우가 다시 만들어져서 그러고 현재 플로우가 이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디폴트 바꿔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안녕하세요 입력하도록 하죠. 그럼 이제 고객의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대충 입력하고 주소 샌드 그리고 바람은 나오는데 시원하지 않아요. 근데 정보가 이게 맞냐? 네. 이제 끝났죠.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했던 내용은 다 끝난 거고, 이번에 이제 이 정보가 그대로 얘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AES 확인 플로우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보가 이게 나타나는데요. 요거를 좀 다르게 해볼게요. 일단 넘어갑시다. 이제 보면은 이 값이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난널로 나타난 거예요. 그죠? 난널로 나타나서 이게 맞냐? 아니. 이제 아니라고 하면 이제 다시 입력을 하겠죠. 그래서, 어, 이게 지금 이제 예로 넘어가거든요. 예로 넘어가서 이런 정보가 출력됐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플로그에서 010, 484, 8787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요. 이게 이제 세션이 끝나서 그런 거예요. 보면 이제 이게 지금 이 세션 정보이고 얘가 인텐트 정보예요. 그러니까 인텐트 정보는 이렇게 대시가 있는 거고 그냥 세션 정보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의 그 동작, 그러니까 값이죠. 출력 값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시가 들어가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인텐트 정보를 그대로 넣어서 표현하게 된 겁니다. 자, 뭐 어쨌든 전체 흐름은 이제 이런 식으로 플로우를 추가한다라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구현을 해 보시고, 오늘은 좀 길게 했네요. 내용이 좀 일이 많다 보니까 좀 길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쭉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완성하셔서 다음 내용도 같이 또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